는 우국한과 자극한이랑 그 밑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개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x 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거는 뭐냐면은 0보다 크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움직여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프 상에서요, 요 직선에서 우리가 쭉 따라오면은 1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1을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x값이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우리가 직선에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0에 굉장히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듯이 어떤 x의 값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가 혹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극한 값을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서의 극한과 왼쪽에서의 극한이 나오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개의 지점을 우리가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를 기준으로 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y축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축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는 요런 함수 한 개를 요런 함수 한 개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베타라고 두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x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즉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움직일 때 이때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면은 우리는 위에 있는 곡선을 바로 타고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알파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기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리미트 먼저 적어주고요. x가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워지는 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여기서 fx를 적어주고 제일 가까워졌을 때는 알파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쓰던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a의 오른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질 때, 얘 1대. 그러면 우리가 fx가 어떻게 가까워졌냐면 알파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이제는 왼쪽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왼쪽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곡선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죠. 그러면은 fx의 값이 베타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기호로 사용을 해주면은 리미트 해주고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때 fx는 어떻게 됐냐면 베타에 굉장히 가까워지더라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x가 a의 왼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질 때 이때 그러면은 fx라는 아이도 베타의 값에 굉장히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우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좌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은 우극한과 저극한을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그냥 바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극한, 자극한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떤 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한 개의 지점에서 한 개의 극한만이 존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적죠. x의 값이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이때 fx의 값은 알파에 굉장히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되죠. 어떤 지점 a를 설정을 하고요. x가 a의 오른쪽에서 굉장히 가까워질 때 이때는 알파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리미트 해서 x가 a의 왼쪽에서 움직일 때 이때 fx의 값도 알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성립하면은 당연히 요 밑에 게 성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게 성립을 한다면 당연히 요 위에 게 성립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대우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되고, 뭐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극한, 자극한이 같다 요게 되는데, 대우를 이용하면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지 않으면은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인데, 요거는 사실은 먼저 가정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가정되어야 하냐면은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에서는 먼저 일단은 여기서 두 개의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fx랑 우리가 gx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제일 먼저 정의를 해줄 거는 뭐냐면 한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정의 혹은 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의 값은 베타에 가까워진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똑같이 알파, 베타는 실수라고 적어 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K도 실수라고 해 놓고요. 제일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리미트 해서요. x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이때 k 곱하기 fx라는 거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죠.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k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요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k 곱하기 알파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함수의 합에 대한 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리미트 하고요. x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하고요. x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 그 다음 플러스 리미트, 그 다음에 gx로 저희가 분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는 두 개의 함수의 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fx-gx에 대해서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똑같이 가로 2번이랑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리미트 하고요. x가 a로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 그 다음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gx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것도 가능히 합니다. 가로 4라고 우리가 하도록 하죠. 가로 4번은 두 함수의 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fx 곱하기 gx가 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냥 리미트를 그대로 분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하고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fx 곱하기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에서 x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gx분의 fx가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위로 아래로 한 개씩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분의 알파로 쓸 수 있고 베타는 0이 아니다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극한을 가질 때 성립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의 곱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면은 두 개의 함수를 분리했을 때 각각의 함수에서 극한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x라는 게 이제 x 제곱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gx를 우리가 x분의 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fx 곱하기 g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죠? x라고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리미트해서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냐면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리미트해서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gx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은 리미트 써주면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 곱하기 gx 같은 경우는 리미트 해서요 이렇게 쓰고 0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한 두 함수의 곱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하지만 나중에 떼어보니까 극한이 한 개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극한에 대한 성질을 사용을 할 때는 요게 먼저 가정이 돼야 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냥 바로 패스를 하고요.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거는 요거는 그냥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패스를 하죠. 그 다음에 극한값의 계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봤지만 결국에는 x의 값이 굉장히 커지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의 경우 혹은 음의 무한대로 다가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때에 맞게 잘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이제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요거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수학과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하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 놓도록 하죠. 아니면은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하나 그려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y는 gx라고 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개의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직선을 그리는데 얘는 y는 f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은 fx는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극한을 계산하든지 간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항상 저 그래프 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네, 요런 게 바로 성립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쉽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설명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네, 조금 어떤 양쪽의 끼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더 추가를 하도록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 요를 y는 hx라고 두고요. g 요렇게 쓰도록 네, y는 h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다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다 극한 x는 0에서 x가 0이 굉장히 가까워질 때 세 함수의 극한값 모두 다 0이라고 가죠. 이제 g와 h의 극한이 다 0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 어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네, 요런 부등식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네, x가 0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hx는 네,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fx 하나 놔두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gx가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f도 우리가 보면은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 관계에 만족하고요. 항상 네, 요 사이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양 끝에서 극한값을 0을 갖기 때문에 얘도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x가 어떤 값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양 끝에서의 극한값이 이렇게 이제 같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성립하죠. 어떤 값을 a라고 두도록 하죠. fx와 그 다음에 리미트에서 x가 a라고 할 때 hx와 그 다음에 x는 a일 때 극한값 g의 x의 극한값이 같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소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샌드위치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네, 이렇게 이제 끼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위에 거랑 이 밑에 게 같아 버리면은 결국에는 중간 거는 동일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샌드위치 형태가 돼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네, 우리는 항상 한 점에서 봤지만요. 이런 형태일 때도 모두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문제가 쭈르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